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용순 소장입니다. 학술대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송구하게도 이제 학회 간사분하고 소통이 좀 잘못돼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가 15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전 강의하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줄여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유 화면을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 주제가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센터의 미래 전략인데요. 이렇게 좀 크게 잡힌 주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여러 저술들을 좀 썼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공유된 미래 만들기라고 하는 이 저술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제 책이 있는데 이 책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의 개념을 섞어서 이제 다문화 센터의 미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 전략은 어떤 제도나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좀 이념과 관념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제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한 장에 이제 평택시 이민청에 관련된 제안을 드린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초국적 이주와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타자 철학적인 이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 그다음에 사회통합 정책의 개념, 현실, 개선 방안들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전략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어떤 사회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유한 사회를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 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어떤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 얘기하면 어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마치 이제 경제와 환경만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거를 봤을 때는. 근데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란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이주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주자와 정주자 간의 다양성을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되게 흥미롭죠. 다양성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성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의 협력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도시. 그러니까 평택시가 다문화 도시가 되려면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런 협력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지속가능 발전 개념 봤을 때 여기 사회라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견딜만한 그런 삶의 어떤 지향하는 개념이겠죠. 경제는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의미하고요. 환경은 뭐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그런 세대에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이렇게 좀 보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사회와 경제 사회는 이제 공정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와 환경 사회는 견딜만한,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 사회는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 이 사회적 목적이 빈곤과 공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에서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어, 초국적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제 빈곤 쪽에 들어가 있는 측면이죠. 근데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류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정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동등한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저는 이제 똑같은 기회를 준다라는 기회적 평등이 아니라 저 조건적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언어, 한국어라든가 이런 한국 문화 교육을 하는 것도 조건을 그들이 적응하기 위한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 집단이 한국어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노출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이제 다문화주의를 밑바탕으로 깔고 가는 이제 정책, 다문화 도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가능 발전의 4대 원칙은 이제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동함, 초국가적 책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왜 국가가 존재할까? 우리 국가 속에 우리나라에 살러 온 이주민들도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책임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개념인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위에 맞춘 것들의 안정과 통합을 국가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상호 소통적인 입장에서 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세 가지 권리를 갖고 있죠. 뭐 자유권, 그다음에 참정권, 사회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권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웠을 때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줄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미 통치권을 나눴기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통치해달라고 했고 그들에 대한 책임. 이게 이제 책임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평택시장이, 이 평택에 있는 모든 시민들, 여기에는 물론 이주민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문화 도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 핵심이죠. 근데 경기도 평택시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초국적 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의 전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뒤쪽에서 평택시의 다문화 환경, 인구 환경을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그 다문화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주 노동자의 수라든가, 재동포, 귀환 재동포의 숫자라든가, 또, 국민의 배우자라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제일 많은 그 도가 경기도고, 그 중에는 평택시가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평택시는 다문화 도시 전형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항구가 평택항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제 가장 교통이 요지이고 허리에 해당되는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저는 이제 다문화 도시 전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 4대 원칙과 더불어 저는 다문화주의를 꼭 포괄적으로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 기반을 두고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 문화상대주의에서 해당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평택시가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뭘까? 저는 이제 그 미래 전략이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평택시가 평택 시민들, 평택시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타자 철학을 심어줄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을 좀 가면 좋겠다. 그러면 타자 철학이 뭘까? 일단 이 문장 하나를 한번 함께 보시죠. 같이 시 같은 문장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되뇌어 보세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너무 슬픈 비극을 겪었죠. 할로윈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놀러 간 게 잘못이 아니고
놀면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누구든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의 자녀 모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참사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문제예요.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이제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일일이 논의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참사를 당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연민이나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약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다시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타자 철학이에요. 제가 구태여 뭐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영혼의 아픔까지 온몸을 기억해 내는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이 감동시킬 수 있다.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이 롤랑 바르트인데 롤랑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진행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윤리적 문제로 환원했던 레비스트루스와 레비나스, 특히 레비나스의 절대 타자론, 무한 타자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비나스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차별을 경험했을 거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은 구체적인 삶에서 존재와 윤리의 하나됨을 주장하면서 윤리의 제1의 철학을 무한윤리론 해가지고 그 절대 타자론, 그러니까 주체는 존재하지 않고 타자가 존재한다는 개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타자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결혼 여성이라든가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난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 아니겠는가, 타자 철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들의 우리 공동체를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개념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레비스트루트가 지적한 식민주의적 갑질, 그런 문명적 자부심을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타자를 주체와 동시하는 한 우리의 다문화 사회는 지속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만들고 뭐를 제도로 하고 이거는 겉으로 우리가 화장과 위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우리 생각을 갖추고 태도와 가치로 갖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식들을 타자 철학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꼭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나와 다른 성적 지향,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밖에, 내 가족밖에 다른 사람들과에게도 꼭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마 타자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도시는 다문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상호문화 이해를 실천해야 하고 모든 제도는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해야 하고 학교는 어때요? 타자에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동학습 같은 거죠. 같이 함께 팀 프로젝트 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업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평택 이주민의 다양성은 전체 우리 인구가 이제 2019년도에 252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왔다가 그 팬데믹의 이후에 21년 8월 지난해 8월에 198만 명,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걸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경기도의 수치는 앞에 내가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등록외국인 거주지도 역시 36만 명 정도 되죠. 여기는 이제 등록한 외국인 거주지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그림이 한 200만 정도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라면 행정청에 등록 외국인은 이제 100만 좀 넘죠. 그 중에서 100만 좀 넘는 숫자에서 거의 뭐 36만 정도가 경기도 제일 많죠. 그다음에 외국적 동포, 고려인이라든가 재중동포라고 하시는 조선족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 배우자 이게 이제 입주 여성들인데 결혼 이주 여성이죠. 여기가 5만 명 정도가 그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부류 모두 다 제일 많은 게 경기도에 물론 경기도에 인구가 많고 있지만 경기도가 이제 그 지정학적 위치 서울하고 가깝게 있고 일자리 구하시는 용이하게 있고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좀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택시 외국인들은 한 72,537명 정도 되고요. 이건 2021년도 통계니까 조금 이제 뭐 다를 수 있겠죠.
평택 다문화 가족은 17,207명 정도로 해서 한국인 배우자, 결혼 임자,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들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구역별 다문화 가족 분포 현황은 포승읍, 완중읍, 청부금, 팽성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에 대한 의미는 사회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는 게 모든 국가의 숙제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 개념을 보여줄 때 사회적 측면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통합과 안정이 있었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통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상부상조와 공존과 상생의 추상적인 개념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통합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갈등 해소 및 소득의 불균형, 계층 간의 갈등에서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등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합위원회인가, 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장관이 차관급으로 구성된 이게 이제 사회통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지만 이것도 중요한 포션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 사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문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통합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에거하고 스트랭이라는 사람 걸 좀 가져와서 좀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통합의 토대, 그다음에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 지표와 수단으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통합의 토대는 권리와 시민권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리고 권리, 아까도 제가 이제 민주시민이 가져야 되는 자유권하고 그 참정권과 사회권을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이들에게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들이 이양돼야 될 거고 시민권에 대한 문제들이 돼야 될 겁니다. 촉진 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과 안정감,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가교, 사회적 유대, 사회적 연결. 그다음 지표와 수단은 이제 고용, 경제적인 분야에 주거, 생활적인 문제, 교육, 미래지향적인 문제, 보고, 삶의 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와 수단으로 중요하게 사회통합 정책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주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결혼 준비,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비 및 정착비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주 여성 중심으로 본 겁니다. 여가부 산하에 여가부의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이라고 있고요. 여가부 산하에 있죠. 건강가족진흥원 사회에 통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정한 수치는 좀 요즘에 유동관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가족센터로 변하면서 또 어떤 거는 그대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 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합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가족센터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혼란인데요. 뭐 우리가 그 이전 버전을 봤을 때 217개소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위에 통합센터가 있고 통합센터 위에 한건강가족진흥원이 있습니다. 통합센터는 이제 뭐랄까 17개 시도에 있죠. 한건강가족진흥원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안관리 사업을 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관장을 해요. 다문화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관장을 하는데 이것의 면면을 보면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동아주의의 입장에 머무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로 바꿀 것인가가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히 특성화 사업 이거는 이제 시도에 있는 거죠. 네, 광역시하고 도에만 있는 건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지원 관리한다든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일선에 있는 사업이죠. 건강가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변화되는데 이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의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특히 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이 점에 저는 이제 착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 센터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그런 미래 전략을 구사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뭐 가족 봉사단이라든가 공동육아 나눔터, 뭐 다문화 가족의 교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뭐 결혼 이미자 정착 단계 지원 패키지라든 이런 걸 쭉 보는데 이거 역시 지극히 동아주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다문화주의로 가거나 상호문화주의로 가려면 이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정주민들이 이주민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것, 다양성의 존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것, 장을 열어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속 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위한 평택시 이민청의 패러다임인데 이게 사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 얘기지만 짧게 그냥 개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것을 진지하게 평택시나 평택 다문화센터하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은 그 어떤 기구나 제도로 그런 편말이 딱 갖다 붙이거나 뭐 편제표에 이건 평택 이민청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개념, 사회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철학으로서 타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 정책으로 상호문화주의적 사회 통합 정책인데, 평택시 이민청은 지금 현재 아마 시청 산하에 뭐 다문화 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있을 거예요. 그 팀 하나면 좋게요. 근데 그 팀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갖느냐는 게 중요하죠. 평택시 그 다문화 팀 안에 막 하위 구조로 위탁이든 직영이든 평택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가족센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스터디를 깊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둘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평택시청 관계자가 있다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채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얘기해서 몇몇 그 지역자치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다문화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데이터라든가 분류 정책 관리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속한 것들이 뭐냐면 그 지역 내 대학, 어학기관, 교육청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의사소통, 자녀 지원 이런 것들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공동체, 이주민이 그 자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택 그 다문화 센터에서도 최소한 뭐 자조 모임들이 뭐 열 몇 개씩 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조 모임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평택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자조 모임인데 그들이 하는 자조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파악을 하고 그들이 뭐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좀 보고 시민단체나 다문화 NGO하고 연결하고 또 기업과 후원기관들을 또 연계해 보시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 기관 또 다 연계하는 겁니다. 센터라든가 건강의료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탈북민 지원센터라든가 해외교포 지원센터 등등이 있어요. 이런 센터들이 그런 어떤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공동의 어떤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여기 제가 아까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내국인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 도시로서의 평택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시간 된다면 여러분들과 토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주 그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간사 선생님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